대통령이 끝나도 지금 이 순간에 또 전쟁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이 문제를 건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의 길이 남을 요 주의 인물로 아마 길이 기억될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유태인 입장에서 이 홀로코스트는 정말 뭐 트라우마일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잔혹하게 죽어갔던 문제.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은 전체적인 인권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뭐 표현들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강근 이스라엘 한인 회장을 직접 연결해서 이 당시의 상황들 그리고 현재 분위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근 이스라엘 한인 회장 직접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 회장님이 지금 회장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회장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아, 저희도 들리나요? 김한솔 PD? 네. 네. 회장님 오늘 또 연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예. 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종전한다 그랬는데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하고 근데 진짜 종전인가 긴가민가 해요. 현지 이스라엘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은 1차 파키스탄에서 이 종전 합의는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의 휴전 제안이나 종전은 늘 반대해 왔는데 네. 다시 이란을 치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원하는 핵시설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수하자라는 아주 전쟁을 지속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것에 오히려 더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 전쟁이 좀 더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더 강한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스라엘에도 이제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특히 이번 이란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나오면 예. 이스라엘 또한 국제 무대에서 정말 코너에 몰린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전 국민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이란에 대한 위협이거든요. 핵이 예. 완성됐을 때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한다든지 그래서 너무나 가장 강한 이스라엘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공격하려 했던 이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으로서는 이 전쟁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요? 국민들은요? 네.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일부 2024년 영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2년 전 영상을 공유를 하면서 이 홀로코스트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현지 분위기는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홀로코스트가 이 국제 정치 사회에서 얼마나 민감했던 문제였는지를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허.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어쩌다가 인권 뭐 이런 정의 차원에서 툭툭 내던질 사안은 아니고요. 특히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신중해야 했었고요. 예. 또 이 문제가 하필이면 이제 오늘 지금 홀로코스트 데이 어제부터 이틀간 대대적으로 추모관 또 통곡의 벽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틀 동안 결혼식도 없고 방송도 오락 프로그램도 없고 슬퍼하며 보내는 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슬픈 날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의 정체성인 이때 하필 이 며칠 전에 홀로코스트를 거론했다는 거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와 외교부가 즉각적인 반박을 한 거예요. 이러한 사안을 보면 이게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사안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이거를 너무 쉽게 가볍게 건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결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교적으로 양국 국가 간의 문제가 있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막강하게 이 말을 하고 반박을 하지만 네. 이 문제는 재임 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끝나도 지금 이 순간에 또 전쟁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이 문제를 건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의 길이 남을 요 주의 인물로 아마 길이 기억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트위터에 글을 남겼지만 이 글이 결국 이 퇴임 후에도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후의 모든 행적에도 이스라엘 국민들이나 유태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특히 이 건국과 함께 설립된 모사드라고 하는 것은요. 예. 그래서 히틀러의 그 나치 일을 주도했던 아히만을 15년 추격 끝에 결국은 찾아다가 이스라엘 법정에 세워서 단시간 내 사형을,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사형이 유일한 사건이 바로 이 히틀러 때에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학살한 주범이었죠. 주도했던 행정가를 이렇게 했고요. 예. 아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협박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정치학을 했잖아요. 예. 30년 동안 히브리에 대해서 이제 정치학을 하면서 줄곧 이 정치한 또 이런 것을 보면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이번에서 끝나지 않는다. 정말 내가 사과만이 그나마 봉합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 이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무방인 역사를 조금이라도 되돌아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은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6.25 전쟁 때라든지 예. 또 한국 정부가 이렇게 난처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줄곧 이 대한민국 아예 1948년 정부 수립부터 이미 우리를 지지해 왔고요. 예. 6.25 때 전투병을 보내서 하려고 했지만 그때 당시 이제 사회주의라든지 공산당이 강해서 만류 끝에 그러면 의료 부대라도 보내자 해서 최선을 다해 왔어요. 그리고 70년대 5.16 쇼크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중동의 어떤 그 석유 의존이라든지 경제 건설 때문에 이스라엘을 외면했지만 예. 그래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시 또 손을 잡고 92년도에 양국 관계를 해왔고 아마 이스라엘 내에 대사관이 파견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요. 네. 이스라엘에 아예 이 땅에 대사관 부지를 사서 대사관을 직접 건축한 유일한 몇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요? 그만큼 그럼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임대해서 대사관을 열었지만 그렇죠. 대한민국은 아예 땅을 사서 영원한 너의 우방이다라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래도 지도자들이 해안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친구가 되는 거지 좋아서 친구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국제사회에서요. 예. 우리가 나라가 잘 살고 해외에 나가면 맞닥뜨릴 유대인 자본가, 유대인 경제인, 유대인 정치인, 유대인 예술인 이거 외면하고 못 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제가 이스라엘에 무릎을 꿇고 아부하자는 건 아니고 예. 우리가 이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냉엄한 현실이 제대로 있죠. 된 그렇죠. 제대로 된 파트너가 누군지는 알아야 된다. 예.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태인들에게 홀로코스트란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에게 일제 식민지에서의 상황들 이거에 비견을 하기도 하던데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1,4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이 집단적으로 살해를 당했어요. 유대인 증오. 이거는 유대인의 4,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기였었고 아예 민족 자체가.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 이란과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이 2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하만이라고 하는 당시 페르시아의 제국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었던 일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그때 극적으로 이제 성경 속 이야기지만 이게 역사 속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네네. 그러한 역사가 늘 도사리고 있고 다시 또 이란이 그러한 위기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거는 우리가 뭐 국제 인권이니 전범인 이거를 따지면서 이란을 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그거를 이해한다면 예.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역사를 계속 되짚어 이렇게 올라가 보면 네. 이스라엘이 원인을 제공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이 원인을 제공했고 그래서 다시 또 이스라엘이 또 보복을 했고 거기에 또 팔레스타인이 다시 또 보복을 하고 이 악순환은 이렇게 뭐 이렇게 단시간에 논쟁이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예. 이 지구상에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는 세계에서 결코 풀릴 수 없는 난제 중 하나가 이 문제인 것은 그만큼 복잡하다고 하는 것이고 예.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에 지금 대한민국이 껴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렸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결의 글들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지지자들 혹은 민주당 그리고 조국 대표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 혹시 이스라엘 교민 입장에서 대한민국 교민분들이 체감하는 변화나 부담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냥 제가 이 일을 한 다음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지지, 응원 댓글을 받았어요. 그래요? 뭐 이재명 쪽에서는 거의 뭐 협박, 저주의 수준에 이 도배되는 가운데에 예.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 제가 한인회장으로서 한인들의 의견을 대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일개 회장으로서 이렇게 했지만 교민들이 정말 이보다 더한 과격한 용어를 써도 나는 회장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또 이 히브리대에 한 1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있는데 젊은 층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들이 정의가 없고 뭐 이런 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들은 역사를 알고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같이 놓고 기도를 하고 같이 팔레스타인도 위로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유학생 사회에서 야 정말 저가 뭐 저랑 뭐 30년 40년 차이 나는데 모처럼 네. 회장님 상남자입니다라든지 멋집니다. 예. 우리를 대변해서 잘해 주셨네 이런 거를 받으니까 결국 제가 이렇게 나간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혹시 협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합니까? 정말 사실 저는 20년 전에 히브리대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저는 이제 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정치적인 한국에 대해서 정말 조국에 대해서 헌신을 다하지만 예. 뭐 이 정부다 저 정부다 해서 이렇게 극히 뭐 극찬을 하거나 비방을 하는 일은 아마 제 SNS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한국은 제가 조국이기 때문에 늘 아끼고 사랑합니다. 정치적으로 무슨 뭐 편향돼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저도 정치학자로 우리 예를 들어서 보수 진보 쪽에도 글을 기고도 하고 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진보 쪽에도 글을 기고를 하고 교류를 해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방문을 하면 늘 객관적 입장에서 환대하고 이렇게 만나오고 도움을 드렸는데 이번 사건은 제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교민들과 직관이 되어 있고 네. 또 무엇보다도 오랜 역사와 경험과 이런 지식 속에서 이렇게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닌데 너무 쉽게 다루었다 해서 그냥 이스라엘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기 전에 네. 그래도 이런 나라는 20년 최장기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최고 통수권자로 이 권력을 잡아왔던 네타냐후도 아주 작은 지방법원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나라다운 나라고 민주적인 국가고 우리 이거를 배우라고 한 것이지. 예.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뭐 폄하하고 그렇게 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그 SNS 글에 회장님께서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글을 올리셨었거든요. 아니 배울 게 있다면 이런 걸 배우란 뜻이었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올렸다. 제가 그렇게 우파 아닙니다. 여기서도 예. 이스라엘 내에서도 좌파 진영 인사들과 교류 많이 하고요. 제가 2번이나 한국에 데리고 가서 너무 극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도 좀 걸었고요. 아. 제가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절반은 다 아랍인들이에요. 우리 집에 공사 있으면 아랍인 불러다가 일을 하고, 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찾아오는 많은 분들을 모실 때 이제 가이드라고 하잖아요. 할 때 제 버스 기사와 회사가 다 아랍계 회사고 아랍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SNS에 올렸던 많은 글들이 떠오를 텐데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그리고 올바른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해외의 교민이고 정치학자입니다. 회장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회장님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파냐 좌파냐의 이 문제에 있어서 한쪽에 편향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뭐 유대인이냐 아랍인이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특별하게 인종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닌 굉장히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저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는 네. 유대인만큼 아랍인들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그리고 한국인 중에 대사관이 이제 위험한 시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만 아마 이스라엘에 사는 한인 중에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팔레스타인 지역을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적거든요. 예. 그만큼 양쪽을 이해하고 정말 또 제가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다 같은 하나님의 영혼들이고 백성들이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는 빼놓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란 전쟁 속히 더 피해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정파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한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가 33년째 지금 해외에 나와 살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일을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네. 회장님께서 교민들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셨었는데, 혹시 우려되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많이 겪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해외에 사는 교민들은 언제 그냥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몰아닥칠 환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 코로나가 중국발이었지만은 하필이면 그 MBC에서 우리 순례 다녀온 팀이 직후에 코로나 확정됐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이 대한민국 순례자들이 이스라엘에서 퍼뜨리고 갔다는 오해 속에 전 지나가다 경찰에 체포도 됐었습니다. 어머머.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 사는 사람이고 여행자 아니라고 해서 이제 경찰이 조회 끝에 이렇게 집에 가라고 했는데, 이런 일 삽시간에 일어나고요. 이 사람이 특히 국민 정서와 여론, 특히 이번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동일된 정체성이며 운명입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볍게 건드렸으면 첫째는 묻지요. 너 혹시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해? 저분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명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30년째 해외에 사는 재외 동포이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한인 회장인데,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 사는 이 재외 동포들은 첫째는 그 나라가 좋아서 사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냥 살진 않거든요. 그럼요. 또는 살 수밖에 없는 생업이 있거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 현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사업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 사는 교민들이 유독 이스라엘 편을 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나 800만, 720만 재외 동포들은 다 그 나라에 적극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나라와 교류하며 뿌리를 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 하나가
반한국인 정서로 돌아선다면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지역에 살다가 저 지역에 사는 그런 대한민국 영토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 이 삶의 뿌리째 흔들리는 우리는 처절한 삶의 현장이거든요. 이게 이걸 건드리면 안 되죠,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교민분들은 이 소식에 어떻게 보면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현지 사람들, 현지인들도 이런 대한민국발 이재명발 뉴스에 관심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선은 정부 차원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반박을 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냥 잠잠하고 외교라인을 통해서 그런 조금 그런 게 있어 좀 미안해라고 하면 이게 수그러들 건데 예. 당사자가 또 한 번 반박하는 것은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마침 이제 저도 이게 그 페이스북에 SNS에 올린 때가 막 안식일이 여기 안식일이 되면 모든 기능이 멈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직전이었기 때문에 바로 확산되지 않고 외교부 정부 대응 차원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다행이고 아하.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 국민은 이 TV를 틀어도 슬픈 방송만 나오고 음악만 나와요. 홀로코스트 저기 추념일이니까. 네. 그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언론이 생산되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증언 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다행히 막 논란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서 고비가 넘겨야 됩니다. 그럼 이 사안이 더 커질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인데 그러면요, 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극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한 그래요? 번 반박을 했고 그 대통령께서 올린 사안은 이미 페이크고 이 하마스 쪽에서 올린 거를 짜집기 한 영상이었다고 하는 것이 진상 규명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공정하게 그 병사를 법적으로 책임을 물었어요. 그 쉽지 않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팔레스타인 한복판에서 작전 중에 였는데 그래도 이것이 실수였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그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 프레임 전환으로 우리는 정의와 인권을 위해서 한 차원이다. 근데 왜 하필이면 때 지난 것 그리고 왜 하필이면 지금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야당 대표 같단 말은 저는 후회함이 없어요. 대통령이면 늘 그냥 투쟁하고 그때 괜찮아요. 그러나 중앙정부에 그것도 대통령의 위치가 되면 전 국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섣불리 중앙부처 장관이 되고 이런 중앙 요직을 맡았다가 여전히 그러한 이 투쟁 때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 마인드 없이 중앙정부의 중요한 부처를 맡아서도 안 되고요. 네. 그러한 마인드로 투쟁 마인드로 대한민국을 이끌면 안 됩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의 외교 전략 가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혹시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면 진짜 안 되지만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특히 금융이나 경제의 영향력이 커서 대한민국에게 혹시 뭔가 보복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은 자기가 올린 것이 이 가짜 뉴스에 기반된 짜집기였다는 걸 알았으면 일단 그것부터 인정을 했어야 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뒤로 하고 또 다른 인권 문제와 정의 문제를 옹호하고 그래도 여당의 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 옹호한다는 이 말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반 이스라엘 정서 그리고 이 국제 정세 이 국제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을 적으로 돌려놓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똑같아요. 여당 대표나 대통령이나 저는 어떻게 한 가지를 저렇게 이 국제 정세를 모르고 있을 수가 있을까? 예. 그런 우려가 정말 강하게 들어요. 그렇군요. 아, 오늘 긴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이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강근 이 이스라엘 한인 회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참 많은 우려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이스라엘에 혹시라도 모를 이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황으로의 보복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나 혹은 뭐 범여권 혹은 또 거기에 찬성했던 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어떤 입장 변화 혹은 또 설명 이런 게 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네요.